이전에 배운 결정 트리 기법으로 붓꽃의 종류를 예측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붓꽃 예제입니다. 일단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여기서 데이터셋, scikit-learn 데이터셋에서 load iris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총 세 가지 아이리스, 붓꽃, 우리말로 붓꽃, 이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토사, 버지니카, 벌시칼라라고 있나요? 베르시칼라라고 있나요?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, 첫 번째는 세팔 랭스, 세팔 위스, 페탈 랭스, 페탈 위스,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가 사용되게 됩니다. 그래서 세팔은 이거 꽃받침 의미합니다. 그래서 꽃받침, 아이고, 이게 꽃받침이고요. 이거는 꽃잎. 두 가지가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. 랭스니까 이건 길이, 너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당연히 요거는 그 종류죠.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유명한 예제입니다. 워낙 유명한 예제고 앞으로도 많이 쓸 예제입니다. 이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해주시고 인풋 데이터, 아웃풋 데이터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이때는요, 사실은 표주나 굳이 안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요건 사용처가 이렇게 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주셔도 되고요. 다만 여기서 이 디시전 트리의 어떤 특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테스트 인풋, 트레인 인풋, 테스트 아웃풋, 트레인 아웃풋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디시전 트리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개수가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총 4개 노드를, 부모 자식 노드를 위에서부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후 점수를 재보니까 94%. 좋죠?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? 그 꽃잎의 너비로 먼저 한번 나눕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류가 한 방에 나왔네요. 아까 세토사였나요? 그 첫 번째 케이스, 1번 케이스가 나왔고요.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번 케이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. 2번 케이스는 뭐로 나누나요? 여기서 보면은 위스, 너비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요 2번 케이스, 3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지네요. 그래서 여기서 보통 끝내도 됩니다. 예외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아까 그 기준을 또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는 겁니다. 맥스 뎁스가 하나, 둘, 셋, 4개니까 한 번 더 가야 되죠. 한 번 더 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질문이 또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그 꽃잎 길이 갖고 한 번 더 나눠져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요거는 이제 나눠지지 않은 상태네요.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오차가 되겠죠. 실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와, 이런 거 그냥 포기할까? 아니면 끝까지 찾아낼까?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. 예. 그래서 여기 이렇게 DT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DT2 이번에는 그 깊이를 조금만 하고 하나는 더 길게 해봤습니다. 둘 다 이렇게 교육시킨 후에 스코어 점수는 똑같네요. 근데 각각 한번 그려볼게요. DT2 그리면은 생각보다 이건 깊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고 이런 좀 예외 들어있어도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. 이제 다만 이제 요걸 한 번 더 하면은 계산 속도도 확실히 더 오래 걸립니다. 6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 끝까지 나누게 되죠. 끝까지.
그래서 층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장단점이 다 있어요. 이렇게 얇게 깊지 않게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예외로 남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아지는데 반면에 이렇게 깊이 하시면은 완전히 끝까지 다 추적은 한다는 점이 있지만 솔직히 이런 거 보세요. 고작 2개 나누려고 또 변수 만들고 이럽니다.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? 결론적으로. 그쵸?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맥스 뎁스 여기 쓰이는 맥스 뎁스를 요 수치를 만약에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한계가 도착합니다. 왜? 과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이게 맥스 뎁스가 낮으면은 뭔가 좀 명확합니다. 명확한 대신에 명확하고 과적한 문제도 좀 약합니다. 다만 이제 결론 자체가 정확도 자체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결국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이걸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. 그 시스템에 맞게 혹은 여러분들의 노하우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.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디시전 트리의 큰 장점이죠. 이 DT의 피처 임포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건데요. 이 네 번째가 뭔가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은 네 번째. 즉 꽃잎의 너비가 가르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조금이지만 꽃잎의 길이까지가 중요한 요소고 얘네들은 꽃받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애당초 돌릴 때 데이터 자체 이걸 제외하고 돌려버릴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이 실제 요것만 적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학술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. 우리 아이리스 붓꽃을 구분하는데 뭐 어떤 꽃잎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장점이거든요.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돌린 거하고 제가 돌린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왜냐? 이 질문 자체가 진위계수를 최대화하는 진위계수의 차, 즉 인포메이션 게인, 정보 이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 배열이 랜덤하게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질문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성능은 비슷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DT의 문제점, 디시전 트리의 문제점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DT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질문 자체가 랜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요, 아까처럼 과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좀 쪼잔하잖아요, 문제가. 그쵸? 이거는 디시전 트리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. 뭐보다 크다, 작다 이런 거 자체가 지극히 컴퓨터스러운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장점은 분명하죠. 근거가 너무 명확합니다. 근거 명확. 그 다음에 임포턴스 중요도까지도 알 수 있죠. 이런 거가 장단점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이 추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서는 예제로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결정 트리 예제로 붓꽃 종류 예측하기 해봤습니다.
실제로 붓꽃을 진짜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어떤 그 근거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때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